MTC 최상위 영어 11강 엑서사이즈 1.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성격 선호를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한 번 넘게 받은 성격 평기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았었다면, 10중 8구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도치 않게 어느 정도 여러분의 성격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과 반대되는 성격 선호가 우월하다고 배웠을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단순히 여러분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들의 성격과 관련된 행동, 믿음, 속한 관계가 같기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격 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 선호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성격 가장은 아마 의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똑같다. 즉,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취하고 있는 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11강 엑서사이즈 2.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을 느끼는 다른 존재가 아픔, 괴로움, 좌절, 정신적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이 매우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다. 첫 번째 예외는,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그들을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기르는 동물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백신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갈 때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이 해당되는 동물이나 자녀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예외는, 예상되는 최종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현대의 전쟁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분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 정당화가 슬픔과 비극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 충돌에 돌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11강 엑서사이즈 3.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한 관광객이 보안 요원의 눈에 약간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그 보안 요원은 스페인어를 할 줄 몰라서 캐나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 붙잡혀 있다고 상상해보라. 어찌된 일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그 현장에 퍼진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 전보다 수화물을 더 철저히 검사하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관광객은 그 극적인 상황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그 잘 알려진 사고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공항에서 상연되는 수백만 개의 다른 작은 에피소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이 가진 극적인 힘은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머지않아 이 단 하나의 사건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것은 항공 여행에 관한 일반화된 이해로 점차 동화되어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채택되는 규정에 어느 정도 서서히 증가하는 변화를 낳을 것이다. 11강 엑서사이즈 4.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팀들과 개인들이 승리로 이끌어 줄 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에 따라 그 강점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스포츠 심리학자가 관련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시장의 힘은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수요가 공급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주제를 진척시키고 발전시키는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틀에 박힌 이미지 때문에 전문적인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미 어느 정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는 자신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고객이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포장했을 수도 있다. 틀림없이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미디어에 의해 흔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고, 최악의 경우에 이들은 기량 향상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팀의 예민한 감성이나 바람은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운동선수를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스팸 관리와 같은 꼭두각시 조종자로 묘사되어 왔다. 11강 엑서사이즈 5 물결표 사인 7. 오늘 아침 5시 30분에 조어진은 자신의 차를 예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어제는 눈이 6인치나 내렸고 밖은 화씨 19도였다. 그는 진입로의 눈가루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 문을 열려고 했다. 그는 차문이 완전히 얼어서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람에 추워서 금방 얼어버릴 것 같아서 서둘러 돌면서 나머지 3개의 문을 시도해 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런 일이 전에는 그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 조어진은 눈 더미를 헤치고 따뜻한 집안으로 되돌아온 뒤 아버지를 깨워서 얼어붙은 자동차 문을 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 거기에 물을 끼얹으라고 말했다. 조어지가 그렇게 하면 표면의 얼음만 얇게 덮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끼얹고 잡아당겨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조어지는 주전자를 집어들고 그것을 물로 채우면서 끼얹고 당기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 속을 헤치고 나가 자신의 얼어붙은 자동차로 갔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자 조어지는 손잡이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 문틀 위로 물을 끼얹고 잡아당겼다.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차는 표면이 새로이 얼음으로 얇게 덮였다. 사실 그것은 꽤 예뻤다. 그것은 먼 현관의 불빛에 반짝거렸다. 그는 자신이 몸 앞쪽에도 물을 끼얹어 흐르게 해서 이제는 그도 마찬가지로 얼음으로 앓게 덮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고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서 그저 바보같이 그것을 쳐다보기도 해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조어지는 폭설 때문에 결근한다고 직장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직장에 나가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하루가 날아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매 정시에 나와서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열쇠고리에 있는 버튼을 눌렀고 짜잔. 문 4개의 잠금 장치가 모두 풀렸다. 11강 엑서사이즈 8. 정직을 경쟁 행동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행위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삼갈 수도 있다. 정치인이 선거에 의한 벌을 피하기 위해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부패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것의 선거 결과가 그 부패 행위가 주는 선거 이익을 능가한다는 생각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계약을 그 공직자의 친구, 또는 그 공직자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과 맺도록 조종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부패 행위는 특히 재선을 목표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부금을 정책적 특혜로 교환한다면, 그들은 선거 기부금을 수용하는 것이 재선될 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그렇게 하는 선거 기부금을 정책적 특혜로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부정직함도 공직자가 재선에서 이기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11강 엑서사이즈 9. 언어 전략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유연하고 가변적인 일련의 행동을 배워왔는지에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은 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맥락, 행동, 영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는 여러분의 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할 사회적 힘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마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즉 여러분과 마주치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나 자원 교환의 내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말은 무시될 것이다. 단어 그 자체에는 힘이 없고 오직 자원과 상호 관계의 사회적 맥락만이 힘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육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말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할 사회적 관계에서의 내력이 있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 있는 낯선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그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1강 엑서사이즈 10. 약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진화적 성공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자연에서 가장 쓴맛이 나는 식물 중 일부는 영양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약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약의 쓴맛을 견디기 위해서 인간은 이 식물의 맛을 극복하는, 아니,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법을 채택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기본적인 효과의 법칙을 사용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즉,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쓴맛이 나는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은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리라는 것이고, 따라서 질병에서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약초를 다시 먹을 가능성을 높이리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도록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인 생물학적 전략이다. 우리의 생명작용이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호, 즉 기호를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들 쪽으로 바꾸는데, 심지어 그것이 약초의 쓴맛을 좋아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렇다. 11강 엑서사이즈 11. 피라미드가 건설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자는 피라미드가 노예의 노동을 이용하여 건설되었다는 이전의 견해를 일축했는데, 일부 학자가 여전히 그 이론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다. 전에 기저의 발굴 책임자였던 저히 헤와스 박사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이집트 학자는 기저의 피라미드가 대부분 숙련된 노동자인 약 2만에서 3만 명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인부를 이용하여 건설되었다고 생각한다. 헤와스와 다른 이들은 노예제나 봉건 노동 제도를 통해 강제로 징용되는 대신에 사람들이 기꺼이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 파라오의 사후 세계에서의 성공은 노동자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었고, 따라서 노동자의 참여는 그의 삶과 사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설을 불만이 있는 노예들에 대한 징벌적 업무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의가 내포된 공공공사 활동과 더 유사한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11강 엑서사이즈 12 물결표 사인 14. 옛날에 경건한 벗의 방문을 자주 받는 한 왕이 있었다. 그 벗이 왕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악행으로도 그에게 충분할 것이므로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왕은 이 사람의 현명한 말에 매우 감명받았다. 또 다른 남자는 왕과의 좋은 관계에 대해 그 벗을 부러워하여 사악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왕에게 가서 그의 벗이 모든 사람에게 왕이 임내가 많이 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왕은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왕에게 벗의 다음 방문 때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냄새를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벗이 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날,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 집으로 그를 초대했다. 그는 음식에 마늘을 많이 넣었다. 벗이 왕을 방문했을 때, 그는 왕이 자신의 입김에서 마늘 냄새를 맡지 않도록 손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가렸다. 왕은 질투심이 많은 남자를 믿었다. 그는 한 통의 서신을 작성해서 벗에게 그것을 행정관들에게 가져가라고 말했다. 왕이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는 오직 누군가에게 보상을 내리려고 할 때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는 행정관들에게 그 서신을 그들에게 가져온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벗이 행정관들에게 가는 도중에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다. 그 벗은 그에게 그것은 왕의 서신이라고 말했다. 질투심이 많은 남자는 그에게 저녁 식사에 대한 보답으로 서신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벗은 그에게 서신을 넘겨주었다.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행정관들에게 갔고, 그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왕은 여느 때처럼 벗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벗은 그에게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자신이 서신을 행정관들에게 전하러 가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다. 왕은 그에게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내가 난다고 말해 왔는지 물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가 입과 코를 가렸는지 물었다. 벗은 그에게 질투심이 많은 남자가 자신에게 대접한 마늘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 말했다. 왕은 실로 악을 행하는 자의 악행으로도 그에게 충분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자브